인천국제공항의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고 공항 내부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김태식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78살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공항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태식의 주름진 손은 걸레를 꼭 쥐고 바닥에 남겨진 발자국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아이고, 오늘도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녀갔네. 태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밤새 쌓인 먼지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낡은 청소 도구함 옆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검은색 천으로 만들어진 그 가방은 태식이 매일 챙겨오는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가방 속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과 군용 휘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 노인네 또 느릿느릿하네. 비행기 출발 전에 다 끝낼 수 있을까? 멀리서 들려오는 젊은 공항 직원의 투덜거림에도 태식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가끔 그는 무시당하는 시선을 느끼곤 했지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할 뿐이었죠. 김할아버지, 저쪽 7번 게이트 좀 빨리 청소해 주세요. 곧 승객들이 들어옵니다. 태식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의 허리는 이미 수십 년간의 노동으로 굽어 있었고 무릎은 매번 움직일 때마다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죠. 7번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항공사 직원들이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보안 요원들은 검색대를 점검했죠. 그들 사이에서 태식은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 필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김태식의 현실이었어요. 할아버지, 거기 좀 비켜주시겠어요? 카트 지나가야 합니다. 태식은 재빨리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짐 카트를 끌고 가던 젊은 직원은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태식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죠.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전 7시 공항은 완전히 깨어났어요. 첫 비행기를 타기 위해 모여든 승객들로 출국장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며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 설레는 표정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연인들, 비즈니스맨들의 바쁜 발걸음. 그 모든 것이 태식에게는 일상의 풍경이었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떠나는구나. 태식은 잠시 청소를 멈추고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봤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비행기의 모습이 그에게는 언제나 경이로웠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죠. 태식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의 하루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공항 직원 휴게실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식은 청소 도구함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쏟고 말았어요. 뜨거운 커피가 테이블 위의 서류들과 한 직원의 스마트폰 위로 쏟아졌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은 당황하여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허둥지둥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커피는 서류를 적시고 스마트폰 위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이거 중요한 서류라고요. 커피를 쏟은 주인공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항공사 직원 정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시면 이제 그만 쉬세요. 이런 실수가 계속되면 어떡해요? 다른 직원들도 한숨을 내쉬며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짜증과 함께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쓸모없어진 노인을 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어.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일해온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실수가 늘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죠. 됐어요, 할아버지. 그냥 가세요. 제가 치울게요. 젊은 여직원 하나가 태식의 손에서 손수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당신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죠.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태식은 잠시 벽에 기대어 섰어요.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손이 떨리고 시력은 흐려지고 기억은 가끔 그를 배신했어요.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복도 청소를 하던 동료 청소부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65살의 순자는 태식보다 10년 이상 어렸지만 그를 항상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괜찮네, 순자야. 그저 늙었다는 게 서럽구먼. 태식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자는 태식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세요. 저렇게 젊은 것들이 모르는 거죠. 그때 공항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오늘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군 특별방문단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대단한 손님들이 오나 보네요. 미군이라니. 태식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순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오늘은 바쁘겠구먼. 공항 전체가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직원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고 보안팀은 특별 브리핑을 위해 모였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자신의 청소 도구함을 끌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다가오면서 공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태식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특히 입국장 주변은 몇 번이나 걸레질을 반복했어요. 할아버지, 왜 같은 곳만 계속 닦으세요? 지나가던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태식은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오래된 가방 속의 사진과 휘장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죠. 오후 1시 30분 공항은 미군 특별방문단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입국장에는 특별 통로가 마련되었고 공항 관계자들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어요. 태식은 입국장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이어갔죠. 저기요, 할아버지. 잠시 비켜주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항공사 직원 민수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침에 있었던 커피 사건의 짜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으로 물러섰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시는 거예요? 정말. 민수는 투덜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태식은 그런 민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 그때도 나이 든 어르신들을 그렇게 대했을까? 문득 후회가 밀려왔지만
태식은 이내 고개를 저었죠.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배움이 있는 법이지. 태식은 청소 도구함을 끌고 더 멀리 이동했어요. 입국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죠. 여기서라면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공항 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미군 특별방문단의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입국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식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쥔 걸레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래된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할아버지, 저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통제구역이에요. 보안요원이 태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입국장을 향해 있었죠. 보안요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른 일을 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10분 후 입국장 문이 열렸어요. 단정한 군복을 입은 미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앞쪽에는 상급 장교로 보이는 사람들이, 뒤로는 젊은 병사들이 따랐죠. 공항 관계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은 미군들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한 장교가 있었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장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태식과 그 장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였습니다. 미군 장교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태식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공항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지만 장교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의 시선은 오직 태식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거죠? 민수가 미군 장교 앞을 막아섰지만 장교는 부드럽게 그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장교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이내 태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공항 전체가 그 광경을 주시하는 듯했죠. 미군 장교는 태식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거수 경례를 했죠. 저는 마이클 톰슨 중령입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공항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태식과 그에게 경례를 하는 미군 장교에게 쏠렸습니다. 민수를 비롯한 공항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뭐야? 저 미군이 청소부에게 경례를 한다고?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태식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놀람,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그리움. 그만해요, 중령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태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톰슨 중령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했어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톰슨 중령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손을 뻗어 톰슨의 어깨에 얹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요. 하지만 톰슨 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분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에서 함께 싸운 영웅입니다. 내 할아버지를 적진에서 구해내신 분이죠.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봤어요. 그의 입에서는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죠. 할아버지, 대체 누구신데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무시하는 투는 없었어요. 그 대신 경애와 혼란이 섞여 있었죠. 태식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청소부지. 그게 다야. 하지만 톰슨 중령은 크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톰슨 중령이 들고 있는 사진은 낡고 구겨져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눈에 띄었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젊은 한국 군인. 그의 얼굴은 분명 김태식이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이 사진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 용사가 있다고. 톰슨 중령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공항 직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민수와 동료들은 사진과 태식을 번갈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분은 김태식 대위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소속으로 미군과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적진에 고립되었을 때 홀로 뛰어들어 그를 구해내신 분이죠. 톰슨 중령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태식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죠. 그건 오래전 일이요. 태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었소. 난 그저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요. 태식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군용 휘장과 함께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태식과 톰슨의 할아버지로 보이는 미군이 함께 있었죠. 제임스 톰슨, 용감한 병사였지. 자네 할아버지를 닮았군. 태식의 말에 톰슨 중령은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이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부탁하셨어요. 한국에 가면 꼭 김대위를 찾아 감사를 전해달라고. 톰슨 중령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식도 잠시 감정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전쟁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죠. 공항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김 선생님, 저희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분이신 줄. 태식은 손을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알 필요 없소. 난 그저 공항 청소부일 뿐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식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군들은 하나둘씩 태식에게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병사 하나가 태식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영웅을 만나 영광입니다, 선생님. 태식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의 과거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민수를 비롯한 공항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어요. 특히 민수는 아침에 있었던 커피 사건이 떠올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죠.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아니, 김 선생님. 민수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네, 젊은이. 내가 정말로 실수를 했으니까. 그 순간
톰슨 중령이 태식의 낡은 청소 유니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당신 같은 영웅이.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소.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요. 이 일이 나쁘지 않아. 매일 아침 깨끗해지는 공항을 보는 것이 좋거든. 톰슨 중령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태식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할아버지, 왜 이런 걸 말씀 안 하셨어요? 공항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태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 뿐이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의 말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태식의 지혜에 감탄하고 있었죠. 평생을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면서도 자신의 위대한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던 이 노인의 겸손함에 모두가 배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톰슨 중령은 다른 미군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태식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김대위님, 우리는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톰슨 중령은 정중하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메달이 들어 있었어요. 미군 최고 영예의 훈장이었죠. 이 명예 훈장은 우리 국방부에서 특별히 재승인한 것입니다. 본래 한국 전쟁 당시 수여되었어야 했지만 여러 혼란 속에 누락되었던 거죠. 톰슨 중령은 태식의 가슴에 메달을 달았어요. 공항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미군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죠. 김태식 대위님의 용맹과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태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달린 메달을 만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세는 여전했죠. 태식은 미군들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돌려주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박수를 쳤지만 곧 공항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민수는 눈물을 훔치며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야. 이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지. 태식의 말에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용서의 말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죠. 공항장이 급히 달려와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 줄 몰랐어요. 공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식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사과할 것 없소.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니까. 그 순간 공항의 카메라들이 이 특별한 장면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태식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영웅적인 청소부, 숨겨진 영웅이라는 제목과 함께 태식의 사진이 빠르게 공유되었죠. 톰슨 중령은 태식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자리에서 쉬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일이 내 삶이요. 난 계속할 것이요. 태식의 단호한 대답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항 중앙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식은 평소와 다른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 위에 서 있었죠.
그의 가슴에는 미군이 수여한 명예 훈장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재확인한 무공 훈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서 묵묵히 일해온 진정한 영웅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황장애 말에 모인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쳤어요. 민수를 비롯한 공항 직원들의 얼굴에는 존경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태식의 앞에 나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시간도 가졌죠. 김태식 선생님은 전쟁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과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스승입니다. 공황장은 태식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태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의 희생과 봉사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많은 말씀드릴 실력은 없습니다만 태식이 마이크 앞에 서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그저 제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공항을 위해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태식의 소박하지만 깊은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행사가 끝난 후에도 태식은 변함없이 공항 청소부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가 출근하면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승객들 중에는 그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김 선생님, 오늘은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민수가 어느 아침 태식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봤어요. 태식은 문득 말했습니다. 아름답지 않나? 저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민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태식을 통해 진정한 일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죠. 마지막 장면, 태식은 여전히 공항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걸음에는 더 큰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태식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영웅이란 화려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임을 모두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군. 태식은 걸레를 들고 다시 공항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그 무엇보다 위대했습니다.